오늘 여러분과 1강을 같이 진행하게 된 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센터와 그리고 전공생 센터의 활동가분들 그리고 데이터 민주주의 포럼에서도 여러 다양한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 빠띠 저희 활동가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들 데이터 액티비즘 이렇게 들었을 때 다들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신청란에 적어주신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이 뭔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정도의 한번 감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 전공생에서 좋은 활동가님이 함께 수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 사회적 협동조 빠띠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데이터 액티비즘, 사회적 협동조 빠띠 뭐 되게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죠. 방금 뭐 빅데이터 사회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사회적 협동조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혁신한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 통해서 플랫폼과 커뮤니티, 뭐 툴킷 여러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그런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과정으로 계속 하나씩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오늘 저희가 실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처음 강의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격앙되어 있죠. 저희는 온라인으로 실은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좀 쿨하고 기캐 보이고 멋지게 그냥 난 간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지금 눈에 보이면서 제가 요동치는 게 함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실은 온라인에서 만났으면 저희 캐릭터 한번 정하고 시작해 볼까 해요. 보통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방향적인 강의 저희 되게 싫어해요. 제가 싫어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마스크를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반응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취해주셔도 좋고 하는 식으로 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해가고 싶어서 오늘 한번 체크인을 한번 해보고 할까 해요. 데이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실은 나는 데이터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난 데이터는 소비하는 건 것 같아. 근데 참 자세히 알고 싶어 하면 탐험가일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실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기여하고 조력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기여자에 해당될 것 같고요. 저희 활동가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데이터 액티비즘으로 진짜 제대로 활동 한번 해보고 싶어. 오늘은 나의 캐릭터는 이거야 라고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어. 나는 경험이 좀 있어. 그래서 가이드를 좀 제시해 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캐릭터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탐험가 몇 분 오셨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온라인으로는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손만 잠깐 들어서 여러분들의 감들을 확인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탐험가, 난 탐험가의 포지션인 것 같아.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외로 적어서 놀랐습니다. 분명 신청하실 때는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난 기여자인 것 같아. 오늘 내가 뭘 기여해 볼 수 있을지 찾아볼 것 같아. 네. 꽤 있으시네요. 나는 활동가야 실은. 오늘 나와 접점을 맥락을 찾아보려고 왔어. 이렇게 급 없어지는 가이드다. 나는 실은 경험이 좀 있어.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겸손하신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가이드나 활동가로서 활동하시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보통 아마 활동가를 하시면서 데이터를 아마 많이 만져보셨을 텐데 그걸 내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왔어요. 제가 MBTI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런 거 내 개인정보와 내 데이터를 다 주는 건데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데이터와 가까이 살고 있나? 라는 체크리스트인데요. 여기에서 혹시 나와 해당되는 것 같다. 나의 일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체크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기 온라인 아니에요?
예, 아니요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있어요? 뭐 있으세요, 선생님? 첫 번째 거.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실은 이 추천 서비스가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이 내 데이터로 되고 있고요. 정말 무서운 건 어떤 조작에 의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데이터가 의외로 되게 가까이 있고 내가 핸드폰을 쓰는 순간 어떤 서비스를 쓰는 순간 난 데이터를 되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헤비 유저인 거죠. 혹시 다른 것도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따릉이, 네, 잘 없었어요. 따릉이는 잘 없었는데, 따릉이 맞아요. 그 따릉이의 정보들 보면 그것도 실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오픈 데이터로 좀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저 그 외에도 실은 뭐 또 있으실까요? 코로나, 네. 우리가 작년에 많이 경험했었죠. 온 국민이 시빅 해커가 된 느낌으로 같이 공적 마스크 앱을 사용하고 그 공적 마스크 앱 만들어주신 분들한테 샤라웃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죠. 제가 계속 마스크가 내려가는데요. 침이 안 튀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이것도 실은 데이터에 있어서 되게 새로운 협업의 기회로 만들어진 사례예요, 실은. 그것도 좀 이따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데이터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실은 데이터의 일상, 데이터에 둘러싼 일상에 살고 계세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데이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의 바다에 살고 있다라는 그 어떤 메타포를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데이터 바다, 뭐 빅데이터 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린 이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하는데 도대체 데이터가 도대체 뭘까? 뭐 되게 데이터 멋진 이야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누군가 되게 막 전문가만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하는데 도대체 데이터는 뭘까라는 고민을 저희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데이터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혹시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세요? 그래프. 네네. 이건 새로운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들었던 그래프 맞아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통은 그래프 이런 거 보면 아, 데이터 활용했구나 라고 하실 수 있죠. 혹시 다른 단어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숫자. 네, 어이구. 다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나 활동가이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다른 단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데이터 하면 이거 같아. 데이터는 이거야. 정보. 네, 맞습니다. 아마 일상 속에서 혹시 일하시다 보면 아마 다들 제가 알기로는 소셜 섹터에서 일을 하신다고 알고 있어서 일하시다 보면 데이터가 없어, 데이터 가져왔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제가 약간 상사에 빙의돼서 말한 것 같았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라는 단어가 되게 많은 걸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긴 해요. 우리가 일상 속으로 쓰는 단어 중에. 근데 실은 데이터는 내가 금방 지금도 만들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경험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QR코드가 있거든요.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순간 데이터가 되는 현황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이미 익숙하게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QR코드 다 찍으셨나요? 네. 이게 좋네요. 온라인에서는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써놨어요.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데이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깨보기 위해서 이미 제가 보기에는 다 프로
데이터를 좀 다루시는 분들이지만 한번 경험해 볼까 해서 이게 데이터일까? 하는 걸 한번 느껴볼까 합니다. 근데 QR이 좀 어려운가요? 네, 이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슬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보고 말았어요. 천천히 하고 계시는 걸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의 기록들이 실은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로그인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QR코드 더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네. 응답을 해주시면 이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뜨죠.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이렇게 실은 이런 표의 형태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쓰시는 그냥 뭐 작성하시거나 하는 것들이 이런 형태에 들어가게 되면 실은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성을 부탁드렸고요.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다 있죠. 사람들이 여기는 닉네임이니까요. 보통은 데이터의 행과 열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 열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오늘 우리 가방 속에 있는 데이터의 셋인 거예요. 이건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거죠. 물론 더 많이 쓰면 좋겠지만 제가 하나씩만 써달라고 요청드렸죠. 그래서 색깔은 어떻게 되고 이거 색깔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 쓰신 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또 행을 만들어서 새로 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도인지 그리고 언제 넣는지 막 이런 것까지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실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나 기록들도요. 이렇게 데이터화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터 참 가깝죠? 네. 이미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좀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이거 하는데 좀 샤라웃이 좀 별로 없네요. 보통은 이거 하면 처음 우와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거 다 익숙해서 다들 그렇다. 오늘은 다들 활동가다라는 걸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 간단하게 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로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 보면 요거에 대한 그냥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데이터로 필터를 만들어서 아니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쓸데기 없는 걸 많이 들고 다니는지를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니는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필요 없는 아이템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네요. 손 선풍기, 네, 이거는 필요하지 않나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그런 툴로도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데이터는 실은 은근 우리 주변에 되게 가까운 것들이에요. 데이터 하면 요거처럼 표에 그려져 있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근데 실은 우리는 빅데이터 하면서 이미지 보면 이렇게 포착한다 이런 알고리즘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데이터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는 실은 비정형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것들도 다 실은 데이터고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저희가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거는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반정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거 혹시 요 단어, 영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 끄덕이는 걸 봤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약간 머신 리더블하게 하는 중간에 코드나 이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API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자동으로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실은 머신 리더블하게 만드는 데이터라고 좀 더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정형적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데이터, 표의 형태에 있는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되게 다양하다라는 걸 좀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방금 지나가서 이걸 제가 놓칠까 봐 다시 돌아오면 데이터는 그냥 자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형태, 자료의 형태고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제가 필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의미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데이터는 형태이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고 추론이나 뭐 예측이나 뭐 이런 뭔가 정성적인 뭔가의 느낌을 주는 것들을 가진 그냥 특징인 것뿐인 거지 데이터는 그냥 자료일 뿐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은 데이터 가까이에 살고 데이터를 충분히 지금 계속 만들기도 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만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여기 두 개 중에 하나가 데이터일까요? 데이터를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뭐가 데이터일 것 같으세요?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저희 밸런스 게임 하는 것처럼 해볼까요? 다들 말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 약간 몸을 움직이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나는 왼쪽이 데이터인 것 같아. 아니면 오른쪽이 데이터인 것 같아. 하면 손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왼손과 오른손을 네. 제 마음을 읽어주셨네요. 제가 말을 내려주셔도 돼요. 네. 여러분 데이터 두 개예요. 둘 다 데이터입니다. 아까 반정형 데이터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죠. 옆에 거는 반정형 데이터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익숙히 봤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내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일까요?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칼럼 열부터 한번 볼까요? 자치구 있다고 하셨죠? 또 열에 뭐가 있죠?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서 힘드시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내뱉으시면 그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열 한번 맞춰볼게요. 자치구가 있으시죠? 네. 또 뭐가 있죠? 장소. 네. 제가 귀가 살짝 안 좋아요. 조금만 크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장소. 네. 날짜. 경도 위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날짜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 같죠? 어떤 데이터일까요? 한번 보세요. 계속 에어포트를 갔다가 병원을 가요. 에어포트를 갔다가 누가 좀 많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끝내는 병원을 가요. 네, 코로나 확진자 경로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봤던 그 앱에서 서비스에서 봤던 데이터 있죠? 이렇게 그냥 간단한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가시적으로 바꿔준 게 앱 서비스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데이터를 읽으실 줄 알아요, 충분히. 제가 막 또 새로운 능력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미 난 할 수 있어 라는 표정으로 하시는데요. 그래서 읽을 수 있고 충분히 데이터를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런 데이터 셋으로도 그 지도에 이렇게 보였죠. 그게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뭐 구글 맵 이런 것처럼 오픈소스 플랫폼들로도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가져왔고요. 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맨 아래에 있죠.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하고 지나가 볼까 합니다. 요즘 뭐 데이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맥락. 네.
영어 공부 잘하셨네요. 맥락. 네. 정보에서 지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의미. 네. 아, 다들 왜 이렇게 갑자기 샤이해지셨죠? 그래서 지식에서 이제 현명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통찰. 네네. 다들 제가 다이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에서 읊조리시면서 통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습니다. 그래서 잘 크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데이터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게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보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맥락이 있고 그리고 맥락에서 의미를 좀 더 더하면 지식이 되고 지식에서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 뭔가 이렇게 맥락을 딱 짚는 그 뭔가 진실 같은 거가 있으면 지혜가 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데이터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데이터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이 주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실은 데이터가 의미를 갖고 데이터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주는 맥락이나 의미나 통찰력에 이 한 스푼들이 다 있어야지만 되는 거다라는 걸 저는 알게 돼서 여러분은 이미 데이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액티비즘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뜻도 있지만 맥락이나 의미나 통찰력 이런 능력들이 들어가야지만 데이터는 실은 선한 역할을 하고 뭔가 활동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문제의식과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쓰임이 달라지고 데이터 활동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래 데이터는 좀 뭔지 알겠어 한다고 하면 그럼 데이터가 왜 중요하지?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가져봤어요. 그 데이터가 왜 중요하지? 우리는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활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활동에서 왜 데이터가 중요하지? 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 문제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뭐가 있으셨나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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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티컬한 여기. 네. 요것들 다 보면 실은 저희가 계속 공감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묘하게 조작되어 있는 사상에서 내가 지금 번뇌하고 혼란해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예전에 이루다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들? 이것도 여기랑 연결돼 있는데요. 혐오나 인신공격이나 루머나 허위 조작 이것들이 실은 데이터에 의해서 뭐 어떤 A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이걸 AI나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의 편견과 이 알고리즘의 편견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다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되게 정보도 많고 데이터도 많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편견이 계속 확증되고 커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보니까 이게 계속 증폭이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지향적인 평화로운 세상, 좀 더 소통이 가능한 세상에서 데이터와 정보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지만 실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잘 못 보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냥 저희는 수동적인 주체로만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데이터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발견됐어요. 실은 사회 문제다. 이거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데이터가 불투명하고 비개방적이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 소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가 비슷한 공개되어 있는 어떤 정보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어서 좀 더 양방하게 좀 현실 가능하게 객관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지만 실은 민주적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사회가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칸막이가 처해 있는 이런 사회를 보다 보니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작동되지 않는 공론장은 그 민주적 소통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론장이 있는데 그 공론장이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은 정보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불투명하다 하면 그 누구도 그 공론장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혐오와 인신공격도 동일해요. 어떤 누군가의 편견에 의해서 이게 계속 증폭만 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나는 데이터를 몰라서 몰라 아니면 난 기술을 몰라서 난 플랫폼을 몰라서 라는 식으로 실은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루머나 허위 조작도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증폭되고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있어서도 내가 잘 몰라 실은 나는 쓰는 유저니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개인정보의 침해가 어느 순간 훅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알고리즘도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루트로 나에게 추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플랫폼이 어떤 서비스를 어떤 데이터로 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실은 검증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하게 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계속 뭔가 조작된 사회인가? 아니면 난 잘 살고 있나? 계속 어려워. 민주주의?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사회는 이런 사회 문제들이 실은 데이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건데요. 실은 데이터랑 진짜 관련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혹시 넷플릭스 제가 여기 되게 이율배반적이지만 하지만 넷플릭스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안 보셨군요. 이건 넷플릭스를 해라 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데이터를 엄청 가져가서 그 일정한 루트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은 플랫폼이 다 이렇게 조작이라는 단어보다 다 피드백 루프처럼 이렇게 요거 누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걸 다 짜놔요 플랫폼은요. 그래서 플랫폼이 요즘 주의력 경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거 이 플랫폼을 많이 쓰는 거에 되게 테크 기업들이 엄청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데이터에 관련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본 것처럼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편견이 더해서 나는 또 계속 이 플랫폼 안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편견이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더 소통이 안 되게 되고 나는 고립되고 이런 현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좀 더 데이터에 관련돼서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소셜 딜레마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개인인 우리가 테크만 시정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실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민감하게 보면서 그거에 대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다큐가 이거였고요. 또 혹시 거대한 해킹이라는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는데요. 브리짓 애널리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아마 그 얘기 혹시 가짜뉴스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다 못 믿었잖아요.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기업이 실은 조작을 한 거라고 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들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야 라는 홍보 대행사, 약간 데이터를 다루는 마케팅 회사가 있었어요. 캠브리지 애널리카였는데요. 캠브리지 애널리카에서는 그 페이스북에 정보를 다 수집해서 중산층, 그 중도 세력들에게 우리 홍보 이런 거 보면 계속 뜨잖아요. 그렇게 뜨는 것처럼 트럼프에 관련된 메시지를 되게 좋게 계속 줬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도 세력들이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트럼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와 이런 약간 가짜 뉴스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이분들의 여론을 다 바꾼 케이스예요, 바로.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캠브리지 애널리카의 임원이 나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었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고 이게 진짜 현실이었다라는 걸 어떤 분이 그 내부 고발자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줬던 다큐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저 영어가 있죠. 영어가 있는데 그들은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실없이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트럼프나 뭐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모든 세상에 뭔가 셋을 좀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데이터를 다시 비판적으로 봐야 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도 봐야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액티비즘이 꼭 필요한 세상, 개인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걸 그때 이걸 보면서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 고민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요즘 살면서 세상 만사, 나는 점점 이 세상이랑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답정너처럼 물어봤죠, 실은. 제가 요즘 그게 문제인데 나의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정치 문제나 뭐 이런 산업 문제 이런 거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생각 불현듯 들기도 해요. 실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정보의 사회에 살고 있고 뭐 기술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러면 너도 이제 변화를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실상 더 복잡한 시스템 안에서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술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거는 전문가가 하시는 거죠 라고만 보거나 하는 것들에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 나도 될 수 있어 라는 경험과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데이터 액티비즘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나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까 어떤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실 거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 우리 시민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활동가분들에 의해 데이터를 하는 거에 따라서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이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실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나 사회 문제에 좀 공감하는 부분, 그분들이 다 보면 지금 공공성이 더 중요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사유화가 된다고 느낄 때 우리가 문제의식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그리고 우리의 활동 영역에서부터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술이 실은 시민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도 소유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데이터도 민주화가 돼서 데이터도 산업이나 일종의 정부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시민이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제가 약간 열광하듯이 데이터 액티비즘 해야 해요 막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데이터를 조금 비틀어서 봤어요. 실은 데이터 이러면 그래 데이터 자료인 거 알겠어, 그래 그 자체로 의미 없지 라고 하지만 실은 데이터에 가장 우리 소셜 섹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끼리 고민해봐야 되는 점은 공익 데이터 아닐까?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공익 데이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익 데이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는 그냥 오픈소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액티비즘의 되게 중요한 한 꼭지는 공익 데이터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 데이터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요. 데이터 액티비즘에 대해서는 보통 되게 다양한 평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은 우리 소셜 섹터에서 같이 활동하는 우리
활동가로서 동료로서 실은 데이터를 사회 변화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데이터 액티비즘이다. 그리고 엄청 뭐 대단한 임팩트를 있는 것보다는 실은 시민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공익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발견해서 같이 수집해보세요 공개가 요청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활동들도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에 해당된다. 그래서 엄청 멋지게 써놓긴 했죠. 그래서 멋지게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그런 활동들도 실은 데이터 기반으로 함께 하게 되면 이미 충분히 데이터 액티비즘을 하실 수 있다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나의 활동에서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 볼까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액티비즘의 어떤 사례들을 좀 같이 보면서 데이터 액티비즘의 감을 한번 느껴볼까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원래 사회 문제는 막 되게 요즘 막 체인지 메이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마치 사회 문제를 1년 안에 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좀 종종 왕왕 있는데요. 그건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그 사회 문제를 몇십 년 동안 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디테일한 사회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했다면 데이터 액티비즘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는 뉴욕시의 주차 티켓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뉴욕시에서 그 주차 티켓을 수익을 어떻게 배분되어 있나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유달리 저쪽에 되게 많죠. 보통은 저 같은 사람은 또 아이고 돈을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저기에 이렇게 티켓을 많이 뜰까? 티켓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한국어로? 제가 또 여기에 티켓을 써놨네요. 응? 딱지. 네, 딱지라는 단어가 너무 좋네요. 다음에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딱지가 왜 저렇게 여기에 많을까?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사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요거? 그래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길가 주차가 그냥 만연했던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건 문제잖아요. 실은 모두가 다 모르고 다 당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다 모두에게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선을 그냥 그었대요. 여기는 주차할 수 있는 거, 주차할 수 없는 거. 이 선 하나만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지를 떼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민원도 많이 줄어든 케이스예요. 이런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들여봤더니 이런 사회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건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푼 케이스거든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무슨 데이터일까요? 영어 공부 오늘 좀 많이 하죠. 무슨 데이터일 것 같으세요? 네. 경찰 폭력 관련돼서 매핑한 케이스예요. 실은 경찰 폭력 관련돼서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우리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걸 전달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찰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제가 영어 공부 너무 시켜서 죄송해요. 네, 사람이 제가 그냥 그러면 직관적으로 답하실 수 있도록 빈칸을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경찰이 한 해에 누군가를 죽이지 않은 날은 며칠이라고 써 있나요? 6일. 네. 이런 식으로 실은 사람들이 아까 매핑한 거 보면 저렇게 전국에서 많은 일이 있어? 라고 느끼지만 이렇게 보면은 단 6일밖에 사람이 안 죽였단 말이야? 이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폭력이 엄청나게 일상화가 되어 있단 말이야?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캠페인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시각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 액티비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회 문제에 촉구를 해야 해요. 우리 뭔가 법이 필요해요. 이런 분석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헐 심각하다. 이렇게 98.3%의 사람들이 아무 조치를 당하지 않네? 라는 것들도 보면서 심각성을 같이 촉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데이터 에티즘이고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환경단체 쪽에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했던 데이터 액티비즘의 사례예요. 혹시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공원 일몰제가 뭐예요, 선생님?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피하셨어. 네, 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공원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조치가 일어나는 그 시각을 기점으로 우리 공원을 지킵시다 라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심각해요 라는 걸 말씀을 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구글 매핑? 내일 바로 구글 매핑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실 거거든요. 그냥 내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매핑으로 해서 보여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까 공공데이터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이야기인데 저희가 작년에 그 시빅 해커들이랑 같이 그 제안을 했었어요.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실은 여러분 카드 뉴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카드 뉴스 많이 봤죠. 그리고 막 되게 막 엄청 데이터는 많은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막 실은 계속 카드 뉴스를 만들긴 하는데 이 카드 뉴스가 실은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계속 뭔가 다들 각자 분수하고 막 다들 각자 분주하고 다들 막 하는데 뭔가 정돈되지 않는 느낌? 그래서 물어봤죠. 시빅 해커들한테. 그 시빅 해커들은 시민 개발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코로나19 서비스 하셨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데이터 어떻게 다루세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되게 공공 데이터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웹크롤링이라고 해서 다 긁어서 와가지고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한대요. 시민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을 남겨주셔서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다 웹크롤링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면 의문이 되는 거죠. 실은 정부에서 제대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서 그리고 같이 좀 더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여러 방식을 고민해서 같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한다고 하면 실은 시빅 해커들이 같이 정보를 잘 가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모두에게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걸 같이 제안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액티비즘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들 없던 데이터라고 생각했는데 그 데이터 셋을 좀 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데이터를 좀 쓰기 좋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이거를 제안해가지고 실은 몇 개는 받아들여졌고요. 몇 개는 아직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몇 개는 받아들여준 거는 그 공적 마스크 관련돼서 공적 마스크가 API로 공개돼가지고 그 데이터를 좀 더 해가지고 우리 그때 막 마스크 구하기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해결하게 된 계기가 이런 공공 데이터 공동 대응에서 냈던 제안서가 받아들여지면서 거기에서 시빅 해커들이 정부랑 그리고 기업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풀어갔던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서 실은 없는 데이터를 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것도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받으신 데이터들이나 알게 된 데이터를 이렇게 쓰기 좋게 공개하는 케이스예요. 저희 바로 다음에 조은님이 전공센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공센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공센에서는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누구나 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가공을 엄청 수공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다 작업하셔서 공개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데이터 액티비즘인데 실은 우리나라에 관보라는 게 있어요. 관보가 옛날부터 막 가져오는 건데요. 그 관보에 실은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는데 다 PDF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 오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있는 행위 어떤 사람에는 없어요. 막 이런 되게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그리고 좀 더 뭐 이런 칼럼으로 이렇게 엑셀 시트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하면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제안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전공세는 직접 그 PDF 파일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더 알리기 위한 이런 포맷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공세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드 포 코리아에서는 그 관보에 관련된 관보가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중에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관련돼서 이거 머신 리더블 그러니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사람들이 더 활용할 수 쉽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이런 데이터 액티비즘을 하고요. 전공생도 함께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데이터를 갖기도 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기도 하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시민들이랑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고 해서 데이터 활동을 실험으로 한번 프로젝트로 풀어봤던 케이스예요. 엄청 가을 스프린트라고 해가지고 가을 동안 모두가 골머리를 아파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내가 피칭을 왜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엄청 대단하신 우리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총 4개 사업이 되게 잘 됐어요. 저희가 4개 프로젝트가 되게 진행됐는데 그 프로젝트는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저희 빠띠의 데이터 플랫폼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혹시 궁금하신 프로젝트 있으세요? 여기에서? 잘못 말해. 혹시 쓰덕이세요? 쓰덕 그 커뮤니티 활동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매핑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처음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데이터가 쓰레기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유의미한 그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서울시 기반으로 데이터를 엄청 다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아카이빙을 해서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내가 알게 된 인사이트를 정리해가지고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데이터 퍼블릭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있고요. 여기서 자기가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온갖 쓰레기 데이터를 다 보시다 보니까 데이터가 원래 들어간 값이 있으면 나온 값이 달라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처리장에 들어간 데이터가 있으면 쓰레기가 있으면 나올 때는 실은 트럭이 있다고 하면 나올 때는 다른 무게가 나와야 되잖아요. 쓰레기 처리장에서 버려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데이터에서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일회용 쓰레기랑 뭐 저희가 그냥 버리는 일반 쓰레기랑 일회용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랑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 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뭉쳐가지고 데이터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로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또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보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와는 좀 달라졌지만 이렇게 다음에 다른 쓰레기 데이터로 같이 활동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이런 보고서 활동 이것도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에 해당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무장의 놀이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갸우뚱하시죠?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하나가 2개가 있긴 하대요. 근데 요거는 요 프로젝트 팀이 무장의 놀이터
왜 장애 아동들은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지? 라는 질문을 한번 가지게 돼서 이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찾아보고 그러면 그럼 장애 아동들도 쉽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다. 이런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걸 촉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데이터를 직접 셋을 만드셔서 이렇게 강서구에 해당되는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 지도를 이렇게 만드신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1등급에 해당되는 게 몇 개 보이시나요? 2개, 네, 2개밖에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강서구도 그렇고 강서구는 뭐 아동 친화 군가 이렇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회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 아동 친화 구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가 진짜 먼저 기본으로 돼야 해요. 라는 이런 촉구의 메시지로 계속 정책 제안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 안에서 내부에서는 이걸 고려해서 이 바탕으로 이 데이터 기반의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지금 정책이 계속 수립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실은 그냥 데이터를 다뤘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복지관이나 그냥 관련 없는 소셜 섹터에서 일했던 활동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같이 문제의식을 느껴서 같이 봉사활동이랑 장애 아동 어머님들, 부모님들 커뮤니티랑 같이 일일이 이렇게 설문을 아까 우리 데이터셋 만들어봐요 해서 제가 설문 그거 한번 해봤었죠. 이런 거 한 것처럼 일일이 같이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이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공공 데이터에도 놀이터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기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확인을 하면서 이 강서구의 놀이터와 공원 지도를 다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없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쓰기 좋게 누구나 다 보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면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식량 안전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그 코로나19 이후에 복지관이나 이런 거 문 닫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홈리스나 노인분들이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밥을 먹지? 라는 질문을 갖고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연락도 해보시고요. 다 복지관 선생님들이랑 연락을 해보니까 다들 그 도시락을 만들어서 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레조르트 식품을 해서 주는 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식량 안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라는 걸 같이 판단하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구에는 이렇게 식량 안전도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원래 이랬어요. 원래 예산이 많은 곳이에요. 아니면 어떤 곳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셋을 여기 보이시나요? 정보공개 청구 엄청 했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그래서 힘들어 하시긴 했지만 같이 만들어서 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에 복지관들도 다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걸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갔던 사례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올해 통과하신 거 혹시 아세요?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돼서 21년 동안 계류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페미니스트들의 그룹들이 같이 했던 케이스인데요. 스토킹에 관련돼서 되게 편견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을 다 웹크롤링을 해서 그걸 라벨링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작업했던 케이스고요. 요거를 이렇게 지금은 가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캠페인으로 또 바꿔가지고 자신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사람들이 공감하면 여기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캠페인 하면 우리 서명하듯이 그렇게까지 캠페인 페이지까지 작업해서 진행을 했고 정말 이게 작년 말에 했거든요. 근데 정말 3개월 만에 딱 이렇게 체결돼가지고 통과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의미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내가 계속 활동했던 이 주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더 설득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회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엄청 대단한 뭐 프로그래밍을 해서 뭐 엄청 대단하게 뭔가 내가 실은 R을 배워가지고 뭐 파이썬은 뭐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뭘 배워가지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걸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툴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데이터를 내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걸 좀 분석해서 시각화해서 시각화는 뭐 말씀해주신 그래프 이런 거가 시각화예요. 그 시각화해서 사회 문제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이게 필요해요라는 그런 해결을 위한 촉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데이터 액티비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없던 데이터, 세상에 없던 데이터, 아까 코로나19 공공 데이터처럼 세상에 없던 데이터 셋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 정보, 재산 공개에 관련된 그렇게 잘 쓰기 힘들었던 것들을 데이터를 쓰기 좋게 가공해서 공유하는 것들도 데이터 액티비즘 아닐까. 그리고 흩어졌던 데이터 주제로 계속 아카이빙을 해서 아까 쓰레기 덕질 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데이터 액티비즘 아닐까.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 변화를 하는 것들이 실은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되게 요즘 밀고 있는 멋진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미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활동에서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나 이거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들 내가요? 이렇게 하는데 아마 다 접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데이터 액티비즘 뭔지 알 것 같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활동할 때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시민의 한 명으로서 뭔가 해보고 싶다 할 때 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도 데이터 액티비즘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액티비즘이 실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은 저희가 청소년들이랑도 계속 데이터 액티비즘에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실험실을 하면서도 느꼈고 계속 전문가분들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데이터를 다루고 가공하고 뭐 이런 거 멋지게 잘하고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전문가도 많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도메인, 이 사회 문제, 내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잊고 이걸 얼마나 다각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일상에서 불편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게 굉장히 많이 결과물이나 이 활동의 임팩트가 영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지금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액티비즘에서 실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한 번 더 깨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혹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말을 할까요? 네, 아니죠. 근데 제가 답정너처럼 이렇게 맨날 물어봐가지고 다들 저보고 패턴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멋진 차트와 숫자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요. 네, 이것도 답정너였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다 다루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가져야 할 부분은 차트와 숫자, 데이터는 그 데이터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누군가의 편견과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순간이 그걸 포착하는 것이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저희가 지금 사례를 여러 개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저는 데이터 액티비즘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이거 되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할 수 있어 라는 거 4강 끝나고 나서 딱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저는
다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어서 난 데이터를 잘 몰라서 막 이렇게 해서 난 몰라, 난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뿐인 거지 이미 충분히 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난 읽겠어라는 마음만 가지시고 지금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계속 풀어내고 그걸 계속 이게 믿어도 되는 건지를 보는 그런 과정들이 데이터 액티비즘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고 그리고 그걸 쓸모있게 하는 것들도 데이터 활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멋지게 막 사례로 만든다고 하시면 뭐 이것만으로도 저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좀 더 배우고 싶으셔서 나의 언어를 좀 또 하나 갖고 싶다고 하시면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스킬업 하면서 하신다고 하면 데이터 액티비즘을 하시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실은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저는 데이터 액티비스트다. 이미 데이터 액티비스트예요. 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체크인에서 활동가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은 저게 있어요. 모두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기여할 수 있고 공공재로 키워가는 데이터 활동이에요. 데이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유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산업이나 전문가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어떤 주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셜 섹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은 좀 다른 데이터 산업 쪽이나 다른 분들보다는 공공성을 고민하면서 모두가 같이 기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공공재로 좀 만들어낸 고익 데이터를 활동하시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시간 잘 맞춰가고 있어요. 저희가 나도 데이터 액티비스트라고 해서 청소년들이랑 지금 요즘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 오늘 수업 듣고 내일 듣게 되는 것들도 실은 이런 액티비즘의 그런 과정 하나하나의 꼭지와 단계를 경험해 보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 바다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활동을 해나가는 방법이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험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주의라는 건 좀 내가 어렵고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게 위험한 사회다 막 이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요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문제의식들을 좀 더 민주적인 세상이 되도록 민정한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나의 일상이 좀 더 민주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일 수 있다라고 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참여 기여할 수 있으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 활동 실험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한 분이 아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실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해본다라는 게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인 것 같아요. 사회 문제에 관련된 걸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데이터 액티비즘의 순서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버전 0.1입니다. 저희는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거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 적극 수용하거든요. 언제든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실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잖아요. 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문제 정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같이 해보고 가설 수립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건 계속 가설은 변경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 좋을까? 막 이런 감을 하는 그런 지표로 같이 활동하고 같이 작업하면 될 것 같고요. 자료조사랑 사례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문제 정의의 스텝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캠퍼스가 있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액션을 할 때 실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릴 텐데 그걸 한번 활동하시면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해보고 싶어 오늘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오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보겠어. 내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캔버스를 한번 쭉 펴시고 기획하실 때 기획 꼭지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캔버스를 작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바로 우리 다음 수업에서 수집 단계를 보실 건데요. 데이터 찾기가 우선 돼야 돼요. 실은 공개된 데이터라고 하면 그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야죠. 데이터가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그리고 숨은 데이터라고 하면 공개 청구를 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은 없는 데이터가 꽤 많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아까 시민분들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만들기 과정이 아마 수집 과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에요. 실은 필요한 데이터 열이 이렇게 있으면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없는 데이터도 있고 되게 쓸 수 없을 지경으로 막 이렇게 안 좋은 데이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데이터가 좀 더 추가돼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를 좀 이렇게 다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행을 좀 보고 오류가 없는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데이터 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맥락을 만들고 그 의미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지 실은 이 분석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데이터를 좀 다뤄보면서 어떤 맥락이나 그런 의미를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과 딱 맞춰서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를 사람들한테 잘 스토리텔링. 이제 이 접점에서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데이터 저널리즘도 비슷한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에 좀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고서나 에세이나 이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면 시각화로 아까 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6일밖에 경찰 폭력이 안 됐었네? 나 매핑을 보고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봤던 것처럼요.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코로나19 때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막 이렇게 써 있었던 그 혹시 대시보드 형태의 그 현황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시각화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의 과정이 있으면 바로 결과가 바로 데이터 액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공익 데이터로 그냥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소스 코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그 강서구의 장애 아동 지도 보는 것처럼 의제나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 스토킹 처벌법에 관련돼서 같이 서명 운동을 했던 것처럼 캠페인으로 넘겨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론장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가지고 같이 여러 사람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그 현장?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텐츠라고 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뭔가 좀 더 전달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저널리즘의 그런 컨텐츠, 인터랙티브한 컨텐츠 이런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 액티비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었고요. 캔버스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단계별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그 문제를 한번 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함께할 당사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과 그리고 내가 데이터로 뭘 같이 알아보고 싶은 걸까? 라는 가설을 함께 하면서 적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PPT를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쓰시고 나면 빠띠에서 가져줬다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쓰시면서 저희한테도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마구 쓰셔도 됩니다. 오픈소스예요. 그 문제를 한번 좀 더 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마 문제 해결이나 뭐 문제 워크숍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플랜은 아까 저희가 어떤 액션을 목적으로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남겨놨어요. 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써놓은 거 있었죠. 그래서 목적에서 어떤 목적을 내가 어떻게 액션을 해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지금 결과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과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단계별로 이게 공개된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뭐 오류는 없는지, 실은 내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하면 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공생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공유하고 그 홈페이지에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깃허브나 캐글이라고 해서 그런 오픈소스 플랫폼에 공유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실은 통계,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뭐 이렇게 써서 통계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차트나 매핑을 해볼 수도 있고 시각화로, 그리고 아니면 대시보드 형태로 지금 그 현황을 계속 공유해주거나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그렇게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하고, 마지막에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액션이 실은 나만을 위한 액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유가 돼야지 실은 데이터 액티비즘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액션을 보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후에 우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면 모두가 기여할 수 있고 다음 사람이 이걸 보고도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할 때 이거 쓸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게 되게 오픈소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어떻게 이거 받아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다루잖아요. 데이터를 다루니까 실은 데이터셋을 아마 대부분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셋의 명이랑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셋이 보통 개인정보랑도 연결돼 있거나 뭔가 약간 크리티컬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 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정보 공개 청구하면 국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뭐 비밀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쟁점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증하면서 실은 내 데이터 액션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보고 이거에 대한 대응과 방책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셋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계속 고민했던 점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요. 라는 거에서 저희가 제일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터 액티비즘을 하는 사람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아니면 이 데이터적으로는 이건 뭐 더 보충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 메일 주소 있고, 아니면 빠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컨택점이 있어요. 거기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 좀 이따 그냥 제 명함 가져가셔도 좋고요. 언제든 저희가 데이터 액티비즘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전공생도 있고 저희 빠띠도 있고 같이 연락하시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가 좀 더 풍성해지고 시민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같이 느끼면서 데이터 액티비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들 데이터 액티비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느끼고 끝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